시네플렉스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 코드를 사용하여 티켓 한 장 구매 시 두 번째 티켓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BOGO 이벤트를 엽니다. 온라인 혹은 시네플렉스 앱을 통해서만 코드를 적용할 수 있으며 VIP 티켓에도 적용되는 이 BOGO 이벤트는 13일 이전 영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17일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영화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디즈니의 야심찬 신작 엔칸토 마법의 세계 레이디 가가 주연의 하우스 오브 구찌가 상영 중이며 이미 뮤지컬로 유명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뮤지컬 영화로 오는 12월 10일 개봉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1+1 티켓을 통해 영화 관람하시는 건 어떠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통신규제기관은 의류회사 갭이 캐나다의 스팸 방지 법안을 위반한 혐의로 $2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위원회는 2018년 12월에 미국에 기반을 둔 의류 소매업체의 스팸 메시지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의 최고 준법 및 집행관은 계속되는 대중의 불만에 따라 지난 6월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RTC는 2018년 1월과 2021년 8월 사이에 회사가 필요한 동의 없이 캐나다인에게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는 스팸 방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구독 취소 또는 쉽게 구독 취소하는 기능이 일관되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려 사항을 알게 된 후 갭은 마케팅 관행을 변경하고 CRTC 직원과 협력하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된 이후 캐나다 스팸 방지법은 기업이 고객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CRTC 및 개인정보 보호 커미셔너가 시행하는 스팸 방지법 위반은 위반 건당 개인에게 최대 100만 달러, 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스팸 방지법 위반으로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엔크라우드의 CEO인 브라이언 코넬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위반 사례들로는 캐나다의 거대 통신 회사 플랜티 오프 PC, 켈로그 및 기타 여러 회사를 포함합니다. 2021년 4월과 9월 사이에 CRTC는 스팸 보고 센터에 15만 4천 건 이상의 불만을 접수했으며 이는 지난 6개월에 비해 8%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만의 무려 88%가 동해 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라우스 마운틴이 스키어와 라이더를 위한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금요일 스크리밍 이글 체어와 컷 투 미드 스테이션이 개통되고 이어서 토요일에는 피크 체어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라우스 마운틴 측은 겨울맞이 운영 확대를 위해 그라우스 직원들이 11월 내내 많은 애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날씨도 그라우스 마운틴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눈이 많이 왔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눈과 추운 날씨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들어온 만큼 적어도 몇 주 동안은 스키 타기 딱 좋은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록만 해도 그라우스 마운틴에 내린 강설량이 거의 30cm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이번 금요일에는 그라우스 마운틴에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몇 주 동안 제설 작업팀이 더 많은 지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그라우스 마운틴에 방문하려면 2009년생까지는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입장 후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출입증과 연결되는 일회성 인증 절차인 막수학 사용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 그라우스 마운틴 앱을 이용해 눈길과 날씨의 최신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방문 전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캐네디언들에게 집을 소유하는 것은 더 이상 당연한 꿈이 아닙니다. 실로 이는 이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프랜차이즈인 소디바이 인터내셔널 리얼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지세대 캐네디언들로 만 18세에서 28세 사이로 끝없이 상승하는 집값과 물가로 인해 집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약 50%는 이미 1인 가구 주택을 사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MLS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집값은 작년에 비교하여 23.4% 상승하며 연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또한 위막세 주택시장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은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많아져 집 구매를 위한 계약금조차 모으기 힘든 형편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세대들이 수입이 가장 많은 나이대에 집 구매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수가 처음으로 구매하게 될 집은 현실적으로 콘도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비교적 저렴한 형태일 것이라 답했습니다. 한편 캘거리의 경우 1인 가구 주택의 평균 가격이 54만 900달러로 185만 500달러인 밴쿠버나 154만 432달러인 토론토에 비해 비교적 저렴합니다. 캐나다 내 주요 도시 중 캘거리와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이들이
집 구매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닐 텐데요. 지난 수요일 밤 더럼 지역에서 제설 작업자로 일하며 운전과 중장비 조작을 담당하고 있는 36세의 오샤와 남성이 업무 중 음주 후 무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당한 점은 운전 미숙과 같은 일반적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동료 운전자들에게 눈덩이를 던지며 길을 방해했습니다. 더럼 지방경찰청은 제설 작업자가 차량에 눈덩이를 던지고 주차장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동료 운전자들의 항의가 있었다며 수요일 밤 11시경 온타리오주 윗비의 딕슨 로드와 스텔라 드라이브 지역에 경찰을 파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눈덩이를 던지고 주차장을 막은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은 90일간의 면허 정지와 더불어 트랙터도 7일간 압수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 카렌 호간 감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로 입국한 여행자의 75%가 의무적인 호텔 검역 규칙을 준수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검역 명령을 준수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간은 캐나다 공중보건국이 결과를 개선했지만 이것은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여행자의 3분의 1 이상이 검역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당국이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감사 결과 2021년 6월 미추적 입국자 비율이 37%로 떨어지면서 여행자의 준수 여부를 더 잘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0년 5월과 6월 정부는 들어오는 여행객의 66%의 현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간은 또한 캐나다 공중보건국이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한 코로나19 테스트 결과의 30%를 누락했거나 일치시킬 수 없음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간은 여행이 증가하고 새로운 변종들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종들의 캐나다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국경 통제 조치를 관리하고 시행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는 증가하는 코로나19 사례에 비추어 새해부터 부스터 접종 자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오전 8시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인 사람은 추가 접종 예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의 백신 포털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역 약국을 통해 예약도 가능합니다. 히어런 무어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부스터 자격을 갖추는 즉시 부스터 접종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스터 접종 확대는 12월 13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50세 이상의 온타리오주 주민들에 이어 확대되는 것입니다.